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크립티드, 바로 미확인 동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생소함 때문에 더 신비롭거나 불가사의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이 크립티드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의 존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과거에 진행했던 네스호의 괴물. 아니라면 예를 들자면 인어, 용 이런 것들도 포함입니다. 자, 혹은 이런 사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진행했던 빅풋 같은 것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크립티드는 존재합니까? 자, 첫 번째 섹션은 2019년 4월 30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가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주 거대한 발자국 하나인데 인도군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의문의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히말라야 네팔 접경에 주둔한 산악 원정대가 베이스 캠프 인근에서 발견한 발자국이었는데요. 길이만 나타내도요. 길이는 81.2cm, 폭은 38.1cm입니다. 아마 크기가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크기였습니다. 이를 두고 신비의 괴수, 예티의 발자국이다 라고 얘기하며 사진을 올렸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 단순하게요, 사람의 키가 2m라는 가정을 그냥 깔고 발이 300mm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발 크기가 800mm, 80cm라고 얘기해보면 사람으로 그냥 환산, 좀 얼토당토하는 환산이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높이가 5m가 나오게 됩니다. 5m가 좀 넘겠죠. 더 소름 돋는 점은 군이 주둔하는 베이스 캠프 옆을 5m가 넘는 사람이 지나간 겁니다. 이 존재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예티가 맞을까요? 두 번째 섹션, 예티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티를 이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재 가능성이 높은 크립티드라고 평가받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그런 사진이 올라왔을 정도니까 말이죠. 예티의 정보를 좀 알아보면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을 좀 추출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 몇천 년 전부터 히말라야 산맥, 오지에서 눈 동굴 안에서만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키는 약 2에서 3m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무게는 약 200kg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능이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불교 신화에서는 좀 수줍음이 많고 평화로운 생명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인간과의 접촉을 꺼려한다. 그리고 수도승들은 뼈와 털, 예티의 것이 좀 신성하다고 믿어서 이런 걸 모으기도 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설인,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털이 되게 하얗구나라고 알려져 있겠지만 실제 전설로는 털은 갈색 혹은 검은색입니다. 흰색은 좀 와전된, 잘못된 건데요. 여러분 혹시 흰색 예티를 보신 거면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예티가 한자로는 설인이다 보니까 영어로 스노우맨이라고 번역돼서 마치 이게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흰색으로 갖고 있으면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갈색이라고 합니다. 혹은 검은색이고요. 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는 유인원의 진화 과정에서 갈라진 또 다른 유인원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마 빅풋이라고 부를 겁니다. 빅풋의 일종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티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니까 우린 사실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 여러분께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예티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양쪽의 입장을 전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증거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 예티는 존재한답니다. 예티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는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는 무수히 많다. 따라서 충분히 존재 가능하다. 바닷속도 모르는데 산 꼭대기 위에 있는 걸 어떻게 인간이 알 건데? 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죠. 둘, 예티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표현합니다. 발자국뿐만 아니라 가죽과 뼈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정말 사실일까요? 증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증거는 실제로 보관 중입니다. 승려가 보관하고 있는 예티의 머리털 가죽입니다. 증거물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2013년 영국의 학자들이 전 세계의 미확인 생명체 유전자를 샘플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히말라야에서 발견된 2개의 샘플이 확인됩니다. 존재는 하지 않는데 생명체가 뭐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 DNA를 찾아봤더니 고대 북극곰의 DNA와 유사하다라는 판단만 합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날의 북극곰의 선조가 실제로 이 히말라야 안에 존재한다. 즉 예티가 고대 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티의 뼈와 이런 가죽이 좀 신성하다 보니까 박물관 혹은 개인 수집가들이 산 게 있는데 총 9개가 분포되어 존재합니다. 예티의 뼈가 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증거 네 번째입니다. 이제 증거 자료들을 얘기했으니 목격담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 목격담을 얘기하면 좀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19세기 이전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목격담은 다 배제하겠습니다. 그냥 봤다고만 얘기하는 거 말고요. 좀 나름대로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목격담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은 사진작가이자 왕이죠. 왕실협회 지략회 회원이었던 탐바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5,000피트에서 예티를 실제로 목격했다라는 걸 증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격담에서 굉장히 좀 신선했는데 인간과 똑같이 직립보행으로 걸었고 진달래 덤불 같은 걸 먹기 위한 건지 잡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서 그걸 잡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고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되게 유명한 산악인 에릭 시턴 같은 경우도 실제로 봤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951년 히말라야를 등반하다가 20,000피트에서 굉장히 큰 발자국을 받고 그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며 공개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이런 발자국이 찍혔을까라는 얘기였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예티를 찾기 위해 간 게 아닙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기 위해 원래 산악인인데 올라가다 여기에 왜 이런 발자국이 있지 하고 찍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실 분일 것 같은데요.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최초 2인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등반하면서
예티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이유는 1950년 산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이거 예티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1953년에는 예티의 발자국을 판단했고요. 1954년에는 또다시 발자국을 찾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목격담도 듣고 나뭇가지가 깨져 있는 것도 보게 됐지요. 물론 예티의 존재를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지만 2008년 1월 11일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8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유명한 산악인들도 자신의 목격담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요. 증거 5번째입니다. 2011년에 있었던 충격적인 발표입니다. 실제 있었던 발표인데요. 러시아가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열린 회의에서 예티의 존재에 95%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한 사냥꾼이 곰 같은 생명체를 봤고 자신의 양을 공격하는 모습을 본 뒤 총을 2발을 쐈고 그 다음 이 생명체가 도주하는 걸 봤다. 그 이후에 국경수비대가 도주하고 있는 그 생명체를 포획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릴라와 유사하다. 그런데 고기도 먹고 실제로 채식도 하더라. 그리고 자신들이 포획해서 데리고 있다. 예티는 존재한다 라고 발표합니다. 자, 이 5가지의 증거, 물질적 증거, 그리고 발표된 것, 목격담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예티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예티는 존재한다라고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예티를 믿으십니까? 예티가 존재할까요? 4번째 섹션입니다. 4번째 섹션은 회의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예티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회의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회의론자들의 입장은 이겁니다. 예티가 존재한답니다. 근데 니들이 얘기하는 예티는 아니야 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체가 뭘까요? 정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일까요? 멸종한 유인원일지 혹은 고지대에 적응한 새로운 종일지. 근데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 유인원? 북극곰의 선조? 그렇다고 보기에도 가능성은 낮다. 이유는 그런 것 치곤 개체수가 너무 없답니다. 한 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개체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개체수의 법칙을 어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매우 추운 곳, 그리고 자신들이 먹이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먹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개체수 활동을 하느냐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내려와야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목격담,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민가의 습격이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티의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예티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래서 나와 있는 증거물 가지고 역으로 찾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회의론자들의 입장입니다. 하나, 물질적인 증거물들 이야기입니다. 1954년 3월 19일 팡보체 수도원에서 발견된 예피의 머리카락 표본이 검출됩니다. 어두운 빛에 검은색, 갈색에 붉은색도 띄고 있었지요. 프레드릭 우드 교수가 그걸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특이하게 나옵니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짜였습니다. 종은 바로 이 녀석이었습니다. 야크입니다. 야크의 가죽을 가지고요,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수도승이 고의로 감춘 게 아니고요. 우연히, 이거 뭐지? 라고 갖고 왔는데,
그게 예티 건 줄 알았는데 실제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 야크 거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야, 수도승이 갖고 있는 거 또 하나 있었잖아. 아까 기억나시는 게 하나 있으셨지요. 예티의 가죽입니다. 1960년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물질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한 게 아니죠. 이걸 런던까지 가서 표피를 분석을 요구를 하게 됐는데 정말 놀랄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바로 산양입니다. 산양의 두피와 비슷하다, 매우 흡사하다 라고만 판단되고 끝납니다. 즉, 예티라는 다른 종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두피다 라고 얘기한 건 다 거짓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017년 뉴욕 주립대 버팔로 캠퍼스 연구팀이 전세계 박물관 및 개인 소장하고 있는 예티의 것, 아까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티의 뼈다, 털이다, 이런 모든 것들의 감정 의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게 진짜다라고 하며 기꺼이 다 맡겼지요. 전 세계에 9개가 있었습니다. 다들 엄청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전부 분석을 해본 결과 곰이었습니다. 아시안 흑곰, 히말라야 불곰, 티벳 불곰으로 나타납니다. 9점의 샘플이었죠. 물론 정확히 표현하면 9점의 샘플 중에 8점이 곰이었습니다. 한 점은 곰이 아니었죠. 그 한 점의 결과를 보고 또 깜짝 놀랍니다. 그 한 점은 개였습니다. 누군가는 개뼈를 산 겁니다. 자, 이게 물질적 증거물에 대한 거짓이었습니다. 실제 DNA 분석을 해본 결과 예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목격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까 얘기한 그 목격담 있죠. 저도 이 목격담에 대해서 너무 유명한 산악인들이 나오길래 우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하네. 그들이 봤다니까. 그런데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귀찮아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만 따오신 것 같습니다. 앞뒤를 다 자르셨더라고요.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면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예티에 대한 이야기의 목격담이 강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20세기 이후부터 강해졌는데, 그때가 서양인들이 점점 히말라야를 많이 등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 얘기했던 아까 말씀드린 탐바지의 얘기까지 들어가 보게 되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내가 예티를 봤어요, 이상한 걸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2, 3m 뻥입니다. 누가 그거를 2, 3m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책에 보면 200에서 300야드 정도라고만 적어놨습니다. 뭐 우리로 번역하면 180에서 270m 사이 정도? 한 2m 정도의 키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한 1분 정도 관찰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직립보행을 했다, 이 말 분명히 합니다. 가끔 멈춰 있었고 먹이 같은 걸 하려고 했다, 눈보라였다, 마치 인간처럼 보였지만 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잘라서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올린 겁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과 비슷했지만 곰 같았다 라고 합니다. 이곳에도 곰이 있는 것 같다. 곰. 자, 그리고요,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러리 경도 당시에 산을 오를 때 본 게 뭐였냐면 커다란 발자국을 봤었죠. 근데 여기서 이걸 보고 유인원이다, 예티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곰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 안에 갈색곰이 존재한다, 이 안에서 갈색곰이 어디에 있지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명 산악인 매너스 같은 경우도요, 내가 본 건 이거였다. 왜냐면 히말라야 갈색곰은요
직립보행이 가능합니다. 이름도 히말라야 갈색 곰입니다. 4발로도 뛰고 2발로도 뜁니다. 아마 눈보라 속에서 멀리서 희미한 형태로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내가 본 게 저거였다. 나도 처음엔 예티인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갔는데 곰이었다. 왜냐면 자신을 보고 도망가니까. 아, 곰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자, 근데요, 저는 여기까지를 놓고 봐도요, 그래도 의심이 가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증거 3번째, 발자국. 이건 팩트거든요. 이걸 누가 부정할 겁니까? 찍힌 거 사진 찍었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걸 거짓말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근데요, 여러분, 저희 이 얘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처음 사진이 찍혔던 발자국 있죠. 이 발자국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 그 다음 발자국에 대한 기록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발자국입니다. 크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봤던 발자국, 바로 얘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구별이 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1925년, 이 발자국은 가로 6인치, 세로 4인치입니다. 가로 6인치면 16cm, 세로 10cm입니다. 2007년 12월 미국의 진행자 조슈아 게이츠가 실제로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발자국은 33cm에 25cm입니다. 조금 컸네요. 2019년 인도에서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건 81cm에 38cm입니다. 점점 커집니다. 발이 진화합니다. 근데 진화론이라고 얘기해도 말이 안 됩니다. 1925년부터 2019년까지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발 크기만 거의 70cm가량이 증가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700mm가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진화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종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학자들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팩트를 하나 알게 됩니다. 바로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혔을 때의 모습을 확인했는데 정말 신기한 모습을 봤던 겁니다. 발자국 여러 개를 겹쳐봤는데 발자국이 크기가 계속 변경됩니다. 분명 발자국이 찍혀가는데 같은 발자국 라인이지만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과학조사 결과입니다. 이건 2가지의 경우였습니다. 하나는 침식과 바람입니다. 여기는 눈이죠. 눈보라도 불고 바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즉 바람과 침식의 입장 때문에 퍼지거나 깎이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모양이 변형이 된다는 게 첫 번째. 2번째는 또 뭐였냐면 여기는 어쨌든 만년설이기 때문에 눈이 가끔 녹았다가 얼었다 하면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분명 어딘가에 풋프린트, 발자국이 찍히기는 했지만 그 모양이 녹고 얼고 하며 퍼졌다가 얼었다 하며 원래 기본 모양에서 더 커지는 모양처럼 나타나는 이런 논증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다 다르다라고도 확인이 됐던 거죠.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티는 존재한다. 예티는 히말라야 북극곰이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히말라야에 있는 예티가 설인, 무언가 전설 속의 동물, 하얀색 가죽 혹은 유인원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회의론자들의 입장입니다. 분명 히말라야 산맥에는 존재는 합니다. 그게 누군지. 누군가는 전설 속 동물을, 누군가는 북극곰을 얘기합니다. 불곰을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십니까? 전설이십니까? 아니면 현실이십니까? 저는 이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러시아 포획설 있잖아요. 그거 발표되고 되자마자 학자들이 붙었어요. 그리고 바로 깠어요. 그게
그 현장에 이제 가서 체킹을 해봤는데 거기서 얘기했다라고 잡았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증거물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잡았다고 말만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관광상품 있죠. 그걸 자꾸 얘기하려고 해서 증거물도 없고 목적성이 너무 뻔하다라고 해서 그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이 얘기가 됐지만 그 이게 묻혔던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11년에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 직접적으로 공개를 했으면 2019년에 인도에서 예티 발자국이야! 이렇게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와 놀라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들 응? 공개했어. 응 거짓말하지만 응 늦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너무 놀래서 학자들도 다 갔었어요. 그 예티를 연구했던 사람들도 가서 증거자료를 달라 해서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증거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광상품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그 관광사업으로 개발, 그 예티를 포획한 장소를 관광사업화 시킨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뭐야라고, 증거를 달려고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네소 괴물이 출몰한다라는 그 보도 음호 거기 같은 그런 느낌처럼 약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증거를 달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녀왔던 학자들이 계속 비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그게 그냥 묻혔어요. 한 번에 묻혔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내놔봐, 잡았으면 보여줘봐 이렇게 갔는데도 뭐 보여준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무너졌죠. 그래서 일단 음모론과 회의론의 차이는 분명히 히말라야 산맥에는 그런 발자국을 찍는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누군가는 전설 속 동물을 얘기하고 누군가는 히말라야 불곰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의 차이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히말라야 불곰이 직립보행도 되고 그리고 그게 막 눈보라치고 멀리서 보고 안개 꼈을 때 보면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게 이제 우연히 보면. 그리고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그래서 예티가 사람을 좀 피한다, 수줍어한다, 도망간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도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네, 뭐 어떻게 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개체수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존재하려면 최소 개체수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최소 개체수조차도 없는데 그럼 번식은 어떻게 할 거고 어디서 키울 거고 그리고 그 먹잇감은 어디서 먹을 거고.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대에는 그 예티 말고도 또 다른 생명체가 살아서 그 포식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내려와서 먹고 섭취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예티가 사망하게 되면 예티의 흔적들도 계속 남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그게 아니면 민가로 내려와서 지금보다 훨씬 더 출몰이 많이 됐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